카니발 풀체인지 순수 동호회에서 실내 사진이 드디어 유출되었다고 해서 카니발 실내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카니발의 실내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스티어링 휠일 겁니다. 스티어링 휠은 소렌토랑 디자인을 완벽하게 공유하는 모습입니다. 소렌토 거를 빼다 박았다 싶을 정도고요. 그 뒤에 있는 리어 와이퍼 레버가 똑같은 걸 보니까 아마 헤드램프 쪽 레버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품 공유를 해서 어느 정도는 고급화를 꾀하는 것이 사실 요즘 자동차 브랜드들의 대표적인 추세인데, 그런 브랜드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관심이 가장 많으신 거는 아마 실내 디스플레이일 겁니다. 실내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가 들어갈지 12.3인치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버튼들이 밑에 일렬로 쭉 배치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카니발이 차폭이 워낙 넓다 보니까 10.25인치는 부족할 거고 아마 12.3인치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계기판인데요. 사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아날로그 계기판이 툭 튀어나온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카니발도 아날로그 계기판이 메인이 아니라 풀 디지털 계기판이 메인인데, 이 차량은 낮은 트림이라서 아날로그 계기판을 탑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랜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모니터 밑으로 공조장치가 운전석부터 중앙 그리고 조수석 끝까지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송풍구가 대시보드 쪽을 쭉 휘감는데요. 이거 역시도 그랜저에서 가져온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풍구 아래쪽으로는 의도적으로 단을 나눠놓은 모습인데요. 이렇게 단을 나눠놓으면 대시보드 위쪽이 더 앞으로 밀려나게 돼서 체감상 더 개방감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조수석 시트에 앉았을 때 앞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그런 시각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2단 디자인을 적용을 한 것이고요. 2단 디자인 중 위쪽에는 계기판, 내비게이션, 송풍구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우드 트림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내비게이션 조작하는 버튼과 공조장치 조작하는 다이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조작하는 다이얼들이 모니터 양옆에 있지 않고 밑으로 내려온 걸 보니까 카니발에는 12.3인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아마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는 공조장치를 조작하는 다이얼이 있는데요. 현재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확정되진 않았고 그냥 테스트용 부품으로 차량에 맞춘 게 아니라 여러 차량에 돌려 쓰는 그런 공조장치 테스트 기기로 보입니다. 공조장치 조작 부분 밑으로는 수납 공간이 커다랗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 중 하나인 기어노브 앞쪽에 수납 공간 만들기를 카니발에도 해놓은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쪽을 조금 더 깊게 파서 핸드폰을 놔두고도 지갑이라든지 간단한 동전 지갑 이런 것쯤을 놔둘 수 있게 더 여유 공간을 확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카니발은 가정용 SUV니까 무선 충전기를 2개를 배치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어노브는 의외로 전자식 방식이 아니라 기계식 방식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소렌토에서는 임시로 쓰는 기어노브가 K3 기어노브랑 완벽하게 똑같았는데요. 이번 카니발에는 기계식 기어노브 디자인 자체가 기존 차량들과 완전히 다른 걸 봐서는 이번 카니발에는 정말 기계식 변속기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스팅어에서 떼온 조작 다이얼은 이것도 사실 테스트용 부품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은 기어노브와 센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계기판, 스티어링 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 쪽에 들어가는 룸램프 역시도 보이는데요. 이전 세대랑은 전혀 다르고 셀토스, K5 그리고 신형 소렌토 MQ4랑 공유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카니발은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됩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번 카니발에는 하이브리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6L 터보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는 설이 돌고 있는데, 만약에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연비가 좋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를 왜 적용하느냐? 일단 가장 큰 이유로는 정숙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연비보다는 출력 보조에 맞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큰 차에 연비를 신경 썼다가는 힘이 너무 딸린다라는 평가를 받기 쉽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을 때가 되면 바로바로 해뒀다가 엑셀을 밟을 때마다 배터리를 굉장히 빨리 소진시켜버리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가 적용될 거란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 카니발에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스티어링 휠에 LFA 버튼이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LFA 버튼이 뭐가 대수냐, 요즘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카니발 내수형은 3세대까지 쭉 유압식이었습니다. 북미형으로 나가는 카니발은 고급형 트림에만 옵션으로 RMDPS를 넣어줬는데, 이번 카니발은 RMDPS를 기본적으로 넣어서 좀 ADAS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카니발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파워트레인 2.2L 뉴 R엔진 플러스 8단 습식 DCT 미션이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내 공간,
기존엔 4열 공간이 정말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무의미한 공간에 가까웠는데 지금 카니발은 크기가 커진 만큼 또 얼마나 개선이 됐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카니발은 공명음 그리고 진동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잡았을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실내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